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지 상당한 기간이 됐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자치경찰사무가 무엇인지 또는 자치경찰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궁금점을 표시하고는 합니다. 이러한 궁금한 점을 해소하고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이해와 설명을 돕기 위해 이번 시간에는 자치경찰사무의 개념과 자치경찰사무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자치경찰제 시행과 함께 경찰청, 시도경찰청, 경찰서, 지역경찰관서에 대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즉 경찰법에 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를 알아보겠습니다. 경찰법에서는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고 있는데 국가경찰사무는 경찰 임무 수행을 위한 사무 중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말합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사무는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 교통, 경비 및 일부 수사 등에 관한 사무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의미합니다. 즉, 경찰법은 자치경찰사무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그 외에 일체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찰의 임무는 무엇일까요? 경찰의 임무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 범죄 피해자 보호, 경비, 요인 경호 및 대간첩, 대테러 작전 수행,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 방지, 외국 정보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입니다. 그리고 경찰법은 국가경찰사무, 자치경찰사무 모두 이러한 경찰의 임무 범위 내에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사무는 한정적으로 열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치경찰사무는 법률 대통령령 조례라는 단계 구조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즉 법률에서는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 지역 경비 등과 관련된 카테고리를 설정하고 대통령령에서는 이를 구체화한 기준을 설정하며 최종적으로 시도조례에서 구체적인 사무 내용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경찰법에서 큰 카테고리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중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사무를 경찰법에서 자치경찰사무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대통령령에서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시설 설치 운영 등 총 3가지 구체화된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한 기준 중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시설 설치 운영에 대해 서울시 조례의 경우 범죄 취약지역 환경 개선 등 지역 범죄 예방 환경 설계 사업 추진과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지원으로 더욱 구체화하였습니다. 즉, 법률 대통령령 조례라는 단계 구조를 통해 자치경찰사무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며 그 외의 사무는 모두 국가경찰사무에 해당하게 됩니다. 양 사무는 배타적으로 구분되므로 국가경찰사무이면서 자치경찰사무인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는 경찰법에 따라 배타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2020년 12월 1일 제382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도 찬반 논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배타적 구분이 없을 경우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고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 유지가 필요할 경우 예외적으로 경찰청장이 지휘, 명령할 수 있게 하면 사무의 배타적 구분에 따른 치안 공백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반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간 사무 경계가 모호하여 사실상 구분이 어렵고 배타적 구분으로 인해 치안 공백과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는 일원화 자치경찰제의 입법 취지가
기존의 경찰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각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분산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를 배타적으로 구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배타적 구분으로 치안 공백이 발생할 여지는 없을까요? 자치경찰사무이지만 해당 시도의 경찰력만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전국적 규모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자치경찰사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경찰력을 일체 동원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에 법안 심사 당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경찰청장이 자치경찰사무에 대하여 지휘,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경찰법에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전시 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대규모의 테러 또는 소요 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국적인 치안 유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둘째, 국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시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치안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셋째,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하여 해당 시도의 경찰력으로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가 어려워 경찰청장의 지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경찰 공무원에 대해 경찰청장이 지휘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한편 경찰청장의 예외적 지휘 명령이 남용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경찰법에 통제장치를 마련해 두었는데요. 먼저 경찰청장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 공무원을 지휘 명령하는 경우 국가경찰위원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보고를 받은 국가경찰위원회는 예외적 지휘명령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그 지휘명령을 중단할 것을 의결하여 경찰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장은 예외적 지휘명령이 필요한 경우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지휘명령하려는 사유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통보해야 하며 통보를 받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그 사유 및 내용 등이 예외적 지휘명령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의결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지휘명령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치경찰사무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도에서는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어 한때 경찰의 임무 범위를 벗어난 영역까지 과도하게 사무가 확장되지 않는지 새로운 사무가 추가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현장에서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핵심이 바로 자치경찰사무의 기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경찰법에서는 자치경찰사무를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인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경찰의 임무 범위 및 별표에 따른 생활안전 등의 사무 범위에서 자치경찰 사무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령의 기준을 위반하여 자치경찰 사무에 업무를 추가하거나 확대할 수 없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 과정에서도 이러한 견지에 따라 상당 부분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영배 의원 발의안에서는 안전사고 및 재해, 재난 등으로부터의 주민보호를 자치경찰 사무로 규정하였으나 최종안에서는 안전사고 및 재해, 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를 때 안전사고 및 재해, 재난 등으로부터의 주민보호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이고 경찰은 재난사고의 주관기관이 아닌 긴급구조 지원기관으로서 보충적으로 개입한다는 점에서 이렇게 수정한 것입니다. 또한 김영배 의원 발의안에서는 지역 내 노숙인, 주치자, 행여병자에 대한 보호조치 관련 업무 역시 자치경찰사무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령에 따르면 해당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고 경찰은 보조적 역할만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최종안에서는 해당 업무가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영배 의원 발의안에서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 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 행위의 지도 단속을 자치경찰사무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무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고 경찰은 벌금 등 형사제재가 필요한 단계에 이르렀을 때 보충적으로 개입할 뿐입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최종안에서는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라는 단서가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청사에 대한 경비의 경우 김영배 의원 발의안에서는 자치경찰 사무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 공유재산 관리에 해당하므로 최종안에서는 자치경찰 사무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된 이후에도 자치경찰 사무 기준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 2021년 모 시의회에서는 대중교통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지하철 경찰대는 전동차 순찰 시 임산부 외 승객에게 임산부 전용석을 비워둘 것을 권고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조례안에 포함하였습니다. 여기서 해당 내용을 자치경찰 사무로 규정한 조례안이 경찰법 및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치경찰 사무의 기준을 위배한 것이 아닌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는 경찰법 및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서 조례로 사무를 규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조례로 자치경찰 사무를 규정할 경우 경찰법 및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법제처는 임산부 전용석 지정 운영 관련 업무가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조례로 해당 업무를 규정할 경우 이는 상위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라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결국 해당 시의회에서는 대중교통 기본조례안을 보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처럼 경찰법 및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준을 위배하여 조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자치경찰 사무로 규정한다면 해당 조례는 상위 법령에 위배되므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는 자치경찰제 시행과 함께 각 경찰관서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찰청입니다.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 감독을 하더라도 치안 현장에서 자치경찰 사무는 국가경찰사무와 긴밀히 연계되어 수행되어야 하므로 최소한의 치안 통일성, 균질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에 경찰법에서는 경찰청의 역할을 규정하였는데요. 국가자치경찰사무의 협력 조정,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의결에 대한 제의 요구, 비상사태 시 경찰청장의 지휘 명령 등이 바로 이에 해당합니다. 이번에는 시도경찰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치경찰부 등 부단위 이상의 직제를 독립 편성하여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과 같이 자치경찰 사무를 주로 담당하는 기능을 관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자치경찰부 등을 중심으로 정책 수립 및 집행,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와의 소통 협력 업무를 수행합니다. 경찰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시도경찰청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국가 수사 자치경찰 사무를 모두 수행합니다. 이때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되면서 경찰서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협력이 한층 더 원활히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구대 파출소입니다. 지구대 파출소에 대한 관리 업무는 그간 생활안전과에서 담당하였으나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112 치안종합상황실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지구대 파출소가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를 동시에 담당하면서 종합적인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고 또한 112 신고 등 돌발 상황 시 적시성 있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는 특성을 감안할 때 해당 특성과 가장 부합하는 곳은 생활안전과보다는 112 치안종합상황실이라는 정책적 판단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차 시학습을 마치겠습니다.